딸이 파혼당한 날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놓은 상견례 음식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엄마, 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27, 첫사랑이자 첫 연애였던 그 남자.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가족이 만나기로 한 날 아침, 그 남자 쪽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전화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줄짜리 문자로 딸의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전날 밤 새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원피스 어때? 너무 촌스러워 보이나? 아이처럼 웃으며 거울 앞에서 빙그르르 돌던 그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아침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우리 잘 지냈잖아요. 그날 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비시댁 쪽에서 신부집이 생각보다 좀 어머니는 뭐 하시고 이런 말을 흘렸거든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운 저를, 시장 통해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저를 그들은 이미 혼사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으로 평가했던 거겠죠. 그날 오후 저는 직접 예비 사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파혼이라니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딸 가진 부모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혼사는 신중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 사람의 말투는 조용하지만 싸늘했습니다. 결혼이 아니라 거래의 실패를 통보하는 듯 했죠. 그 후 딸은 한 달 넘게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 혼자 웅크리고 있었고, 저는 문 앞에 밥상을 몇 번이고 들고 다녔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공부할래요. 공부? 응. 예전처럼 살아가기 싫어. 누군가를 기다리며 사는 인생 말고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꾹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다시 시작하자. 그날부터 딸은 새벽마다 일어나 창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써먹지 못했던 이론을 꺼내고 시장조사, 요리 실습, SNS 마케팅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하며 알게 된 몇몇 거래처도 소개했고 딸은 장사에 대한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엄마, 음식 만드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그래. 이제 너만의 자리 만들어보자. 1년 후 작은 골목에 딸의 첫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다시 오늘. 엄마, 이 이름 어때요? 매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간판을 달던 날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너한테 감동받는다. 이 이름 너한테 딱이야.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3년 후 그 딸의 앞에 그 남자의 가족이 다시 나타나게 될 줄은요. 가게 오픈 후 첫날 손님은 단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절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 명만 다시 오게 만들면 성공이에요. 그 마음가짐이 참 대견했습니다. 그 후로 딸은 하루도 빠짐없이 요리를 연구하고 고객 후기에 답글을 달고 작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초기엔 냉장고도 중고였고 에어컨도 자주 고장났지만 딸은 짜증 한 번 없이 꿋꿋이 버텼습니다. 이 공간은 나를 다시 살게 해준 곳이에요.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딸의 가게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숨은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고 예약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걸 견뎌낸 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한편으로는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파혼당한 딸이 아니라 자기 길을 만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그날 문자 한 통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걸 우린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딸의 가게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손님이 많아지자 직원 1명을 뽑았고 가게 앞에 줄이 생기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매출이 100만 원 넘었어요.
딸은 그날 기념으로 저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고생한 엄마한테 첫 월급 선물이에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맙다. 그 무렵 파혼한 그 남자의 SNS가 우연히 제게 보였습니다. 해외 이직 실패, 사업 부도 소송 중이라는 소식까지.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얘기를 듣고도 단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엄마, 그건 그 사람 인생이에요. 이젠 난 내 인생만 보면 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이겨낸 거구나.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성장했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딸은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날이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나를 놓고 나 자신을 붙든 게 진짜 나예요. 이 아이는 넘어졌고 아팠고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상처의 진짜 주인공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는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딸이 가게 문을 닫고 들어오더니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그 사람이 날 버린 게 이제는 선물처럼 느껴져. 그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됐어요. 그 아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어. 그걸 이제야 보여준 것뿐이야. 이제 우리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상처는 아직 기억 속에 있지만 그걸 등에 지고 꿋꿋이 걷는 걸 배운 우리 딸.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가게 한켠에서 묵묵히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상견례가 무산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단단한 딸의 모습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도 없었을 테죠. 그래서 지금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딸은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손님과 이야기 나누는 법, 문제 생겼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끔 딸은 말합니다. 엄마, 이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여긴 제 인생을 다시 빚어낸 공간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매장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됐는데 딸의 두 번째 가게는 강남 한복판,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첫 가게의 성공을 발판 삼아 확장한 곳이었죠. 오픈 전날 딸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에 걸린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내가 만든 두 번째 세상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토록 밝게 웃는 날이 올 줄 그땐 상상도 못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주말 운명처럼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딸이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던 중 홀에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기 그 테이블에 앉은 손님 어디서 많이 본 분 같다고 하셔서. 딸은 고개를 돌려 확인했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기 그 사람이야. 3년 전 그 사람 아버지. 정확했습니다. 3년 전 상견례 전날 문자 한 통으로 딸을 내쳤던 그 남자의 아버지. 그는 젊은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앞치마를 정리하더니 천천히 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오늘입니다. 추천 메뉴는 이탈리안 트러플 리조토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딸과 눈이 마주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너?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상견례 하루 전 문자로 파혼 통보하셨던 그때 그 여자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가 제 가게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에요. 예약은 직원이 받아서 미리 알지 못했어요. 딸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테이블에서 그대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분명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무거워 보였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왔고 저는 주방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영업을 마치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을 이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내가 진짜 괜찮아졌다는 증거 같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말이 전부였으니까요. 이 아이는 이미 이겼습니다. 며칠 후 딸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엔 보낸 이의 이름이 없었지만 글씨체를 본 딸은 곧 알아챘습니다. 엄마, 이거 그 사람 아버지야.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딸은 차분하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날 당신을 다시 본 순간 나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과거의 내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당신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과가 당신의 상처를 다 덮을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응원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딸은 말없이 봉투를 접었습니다. 엄마, 이건 꼭 간직할래요. 이젠 나쁜 기억이 아니라 내가 이겨낸 시간의 증거니까. 며칠 뒤 딸은 가게 벽 한쪽에 그 편지를 붙였습니다. 손님들은 궁금해했지만 딸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죠.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아이. 그게 제 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더 바빠졌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인터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이제 나 진짜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넌 그 누구보다도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인터뷰 방송이 나간 후 딸의 가게는 하루 평균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방문 예약은 한 달치가 꽉 찼고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손님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방송 보고 왔어요. 사연에 눈물 났어요. 음식만큼 마음도 따뜻하신 분이더라고요. 딸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주방 한켠에서 조용히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게 그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가게를 떠났던 그 남자의 아버지가 며칠 후 조용히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딸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도 마음도. 그 말 한마디에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는 하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고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딸은 그 후로도 그 사람을 탓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상처를 이겨낸 걸 넘어서 그 상처를 품은 채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 손님이 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뉴스 기사로도 봤어요.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큰 위로가 됐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그날 밤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어. 누군가의 여자친구, 아내, 딸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젠 주말이면 저희 가게 앞에 오늘도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작은 편말이 걸립니다. 딸이 직접 만든 문구죠. 그걸 보며 손님들은 미소를 짓고 가끔은 사진도 찍어갑니다. 딸의 삶은 이제 누군가의 조건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딸은 실패를 시작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응원해준 많은 이들 덕분에 지금의 이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마인 저는 매일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견딘 시간들, 그 안에서 핀 단단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은 누구보다 반짝이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저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 시간들도 지금의 나를 만든 중요한 조각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토록 아팠던 시간이 이 아이에게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요즘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는 직원들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딸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합니다. 우린 매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딸이 아닌 한 명의 멋진 사람을 바라보는 기분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됐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된 지금 저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단단한 사람이다. 시간이 흘러 딸의 가게는 지역 명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맛집 앱에서도 별점 4.9점을 유지했고 인터뷰를 본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가게 한켠엔 손님들이 남긴 손편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딸은 그걸 매일 정리하며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엄마, 이 편지들 보면 진짜 힘이 나요. 내가 누군가한테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무조건 감사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잠깐 놀랐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 이젠 누굴 만나도 너 자신을 먼저 지킬 수 있을 테니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말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게에 처음 왔던 날, 딸은 조심스럽게 메뉴를 소개했고 그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멋진 분이네요. 그 이야기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요즘 딸은 동네의 청소년 대상 요리 클래스를 엽니다. 꿈이 있는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밥을 만들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단지 회복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고 스스로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어떤 성공보다도 위대한 삶입니다. 제 딸이 그랬듯 당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고 힘든 그 자리가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방송 인터뷰 이후 딸에게는 강연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 청소년 센터,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죠. 딸은 고민 끝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파혼을 당하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상처를 기회로 바꾼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조용한 울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가장 많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딸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이 아프지 않고는 자라지 않는다는 걸. 그날의 나를 미워했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 아픈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빛나는 거야. 요즘 딸은 일주일에 한 번 직접 밥차를 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 엄마, 나도 한때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잖아요. 이젠 내가 그걸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아이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저는 매일같이 이 딸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가끔 손님들이 딸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그날 방송에서 눈물 흘렸어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딸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저도 누군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젠 제가 그걸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언제까지나 흉터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그 흉터에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시간은 분명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딸은 요리학교 강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무료 요리 수업을 열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강의가 끝나면 아이들이 쓴 짧은 쪽지들이 가게로 도착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졌어요. 저도 이겨내볼게요. 고맙습니다. 그 쪽지를 벽에 붙이며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난 정말 지금이 제일 좋아요. 가끔 상처를 잊으려 애쓰기보다는 그 상처를 꺼내놓고 나누는 일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딸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팠던 날들이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제 저는 그날의 파혼이 결코 끝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모든 시작이었고 새로운 생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도 자신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다시 써내려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딸은 가게 문을 열며 말합니다. 다시 오늘 시작해볼까? 그 문장 하나에 담긴 의미는 누구보다 깊고 넓습니다. 실패했던 어제도 아팠던 과거도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제 딸이 세상에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저에게도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날들이 언젠가는 당신을 빛나게 해줄 거라고. 제 딸처럼 당신도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엄마, 언젠가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지어서 가게랑 농장 같이 운영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꾸는 모든 꿈이 너처럼 따뜻하고 단단하게 이루어지길. 이제 이 아이의 미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서도 누구보다 찬란하게 살아낼 사람이니까요.